고요. 등의 통증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등에서 어떤 종류의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이유가 뭐고 그런 거를 우리가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거는 역시 이제 근육통이죠. 등에서 근육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써서 자세가 제일 문제죠. 요새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아 있어요 우리가? 등이 딱 펴고 앉아 있으면은 등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근데 자꾸만 등을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서 있을 때는 허리 쪽에 체중이 실리지만 앉아서 구부정하게 되면 이제 등 쪽으로 체중이 실리게 되니까 그쪽이 이제 압력을 받으면서 근육이 결리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요. 등을 이루고 있는 큰 근육은 우리가 승모근이라고 하죠. 이렇게 넓게 퍼져 있고요. 이제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 능형근이나 견갑거근 같은 자그마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긴장이 되게 되면 항상 근육통들은 좀 통증을 넓게 방산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부 쪽이 뭉치게 되면 뒷목까지 좀 뻣뻣한 느낌이 나타나게 되고요. 하부 쪽이 뭉치게 되면 이렇게 등 쪽이나 아니면 날개뼈 사이 쪽으로 통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근육통의 특징은 뭘까요? 통증이 좀 묵직해요. 좀 뻐근하고 그 근육에 힘을 쓰거나 체중이 실리거나 할 때마다 좀 묵직하고 뻐근한 그런 종류의 통증들이 나타나요. 등에 있는 광배근 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날개뼈라 그러죠. 날개뼈의 모서리 쪽에 통증들이 좀 많이 느껴지게 되고요. 복직근이 긴장이 될 때, 이 앞쪽에 있는 복직근이 긴장이 될 때 등 쪽으로 이렇게 띠를 두르듯이, 아래쪽이 긴장이 되면 허리 쪽으로 띠를 두르듯이 이런 통증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능형근이 뭉치게 되면은 딱 날개뼈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통증이 잘 나타나게 되죠. 이런 통증들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육통들은 워낙에 우리가 좀 자주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근육통들은 침으로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그 자리, 뭉쳐있는 자리를 직접 치료를 해주더라도 또 통증이 금방 풀려요. 통증이 금방 풀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금방 다시 또 아파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육통들은 뭉칠 때마다 그때그때 통증이 나타날 때가 그때그때 한 번씩 침을 맞아가지고는 풀어주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더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근육통이 생기는 이유가 자세. 자꾸만 이렇게 구부러진 자세를 하다 보니까 등 쪽이 뭉쳐서 그렇고 뒷목도 자꾸 뻣뻣하게 되죠. 자꾸만 등을 펴주고 고개를 좀 집어넣고 이런 자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뭉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육이 뭉치게 되면 이제 근육 사이로 신경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등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통증이 나타나는 신경은 견갑배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에서 출발해가지고 등을 따라 쭉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신경통들은 대부분 좀 찌릿찌릿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등이 좀 땡기듯이 아프다든지 좀 찌릿찌릿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이유는 등 쪽이 아니라 목 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나가는 견갑배 신경이 눌려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안쪽으로 깊숙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을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다 보면 그런 통증들을 풀어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뭐죠? 대상포진. 대상포진. 이 사진을 잘 기억해 두시고, 대상포진 띠를 두르듯이 이렇게 신경을 따라서 포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생기면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병원에 가야지 뭐. 자, 이 경우는 어깨동무 한의원에 오시면 안 되고 피부과나 내과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빨리 치료가 되면은 후유장애가 잘 안 남는데, 대상포진이 걸리고 나서 한 10% 정도가 후유증이 남아요. 이 신경들이 한번 손상이 되면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서 신경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신경이 한번 손상이 되면 이게 몇 달 혹은 몇 년씩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초반에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한의원 치료보다는 양약으로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를 고용량으로 써서 가라앉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후유장애를 없애는 데는. 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피부과를 다녀오시고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동무 한의원 오셔가지고는 영양소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 신경들을 좀 안정시켜주고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 돼요. 한데 초반에는 꼭 피부과나 이거는 내과를 다녀오셔야 됩니다. 또 등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통증 중에 하나는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척추가 24개의 척추들이 서로 자꾸 움직이고 비벼지다 보니까는 척추 후관절이 자꾸 비벼지면서
우리 등 쪽의 감각신경들은 이 후관절 주변을 지나가요. 그래서 후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후관절이 좀 틀어지거나 하게 되면 그 감각신경을 건드리면서 이 피부 감각들이 이제 통증이 또 나타나게 되죠.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딱 이렇게 그 부위에 국한돼서 통증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고요. 등에서 후관절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 각각 후관절 부위마다 이런 식으로 통증들을 느끼게 되죠. 또 이 흉추라는 것, 등에 있는 척추는 특이하게 다른 척추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갈비뼈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붙어 있는 이 자리들에도 관절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염이 생겼을 때는 이런 쪽에다가 봉독을 놔준다든지 아니면은 틀어진 것들을 간단하게 교정을 해준다든지 하면은 통증들을 금방 가라앉힐 수가 있죠. 자, 흉추가 압박골절이 되는 경우,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 이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압박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넘어진다든지 꽉 넘어진다든지 하고 나면은 척추가 원래 이렇게 네모 빠듯해야 되는 게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짜부라지죠.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키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줄어들어요. 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크가 퇴행화되면서 디스크 사이가 좁아져서 그렇기도 하고요. 이렇게 넘어져서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흉추 쪽에 압박골절이 생기면은 이렇게 좀 등이 굽게 돼요. 그래서 이 굽은 등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만성적으로 좀 통증들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내장기에서 통증이 방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에서 이제 통증을 아주 짜릿짜릿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요. 위장이나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흉추가 아주 중요한 이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흉추 우리 T1부터 해서 L2까지 요 사이에서 우리가 교감신경들이 나가요. 자, 자율신경. 우리 내장에 있는 모든 우리 간이나 심장이나 위장이나 이런 거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나요?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알아서 저절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누가 움직이고 그거를 조절을 하냐 그러면은 요 자율신경들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죠. 근데 이 교감신경들이 다 어디서 출발하면 이 흉추 쪽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흉추가 틀어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 흉추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신경순환에 좀 문제가 생기게 돼서 이 내장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디스크라는 질환이 뭐예요? 허리에 디스크가 생기면은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죠. 그러면은 다리가 힘이 빠진다든지 뭔가 다리가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만약에 간으로 가는 신경이 그렇게 허리의 디스크처럼 눌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간이 뭔가 제대로 자기 기능을 못하겠죠. 만약에 위장으로 가는 신경이 눌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근데 이 흉추의 구조 자체가 좀 이렇게 미끄러지는 슬라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척추하고는 다르게 잘 틀어져요. 좌우로. 특히나 이제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아 있다 보면은 이게 좌우로 잘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살짝만 틀어지더라도 우리가 보통 이런 신경순환은 0.02g 정도의 무게, 0.02g 정도의 무게라 그러면은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의 한 50분의 1 정도 되는 무게예요. 그 정도 살짝만 이렇게 손가락 정도로 누르는 정도 압력만 생기더라도 한 75% 정도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흉추가 조금만 틀어지더라도 그쪽 기능들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장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자꾸 나았다 재발되고 나았다 재발되고 한다든지 아니면 간 기능이 내가 이런저런 약을 먹어봐도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안 낫는다든지 할 때는 이게 내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신경순환의 문제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등의 틀어짐을 우리가 교정을 해가지고 바로 잡아줬을 때 그런 내장 기능이 확 좋아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좀 고질적으로 낫지 않는 그런 내장기적인 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찾아볼 수가 있고요. 등은 그래서 중요하죠. 자, 해서 이런 문제들이 예방이 되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등을 잘 펴고 앉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보면은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분들이 있는데 항상 좀 신경 써가지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등이 아프면 어디를 가시면 돼요? 어깨동무한의원에 오시면 되죠. 어떤 경우만 어깨동무한의원 말고 딴 데 가셔야 된다고요? 대상포진이 걸린 초기 일주일은 우리 이쪽에 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피부과나 내과를 가시고 나머지 이제 등에 통증이 생겼을 때는 어깨동무한의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또 잘 치료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주변에 아픈 분들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소개해야지. 혼자만 오시지 말고 이렇게 좋은 병원 혼자 오시지 말고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부상당한 전우를 데리고 오듯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오시면은 또 저희가 잘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